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경남의 항공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인력난이 심각하고 교육기관 지원자도 줄고 있습니다. 부모나 시설 보호자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아동 학대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남도 노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층의 전입 인구가 늘고 있어 인식의 전환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16개 시장에 매니저를 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항공제조업도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감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교육기관의 지원자도 줄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항공 여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6% 증가했고 항공 화물은 8.1%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버텨낸 항공 제조업계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 최근 신규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존 물량을 납품하기에도 버거울 만큼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없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는 물량을 준다고 해도 부조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최소 20-3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데 구인 광고를 내봐야 지원자가 거의 없어 고졸 직원 등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실습 차원에서 학생들이 일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지금 인력 충원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사이 경력직이 대거 떠난 데다 반도체나 조선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아 숨통이 트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항공 제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줄었습니다. 핵심 항공교육기관인 폴리텍 대학 항공캠퍼스마저 지난해와 올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될 것이고 그간 부품 가공이나 조립 쪽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역량을 키워야만이.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청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소식에 들떠 있지만 막상 지역의 항공 부품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어제가 100번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됐을까요? 부모나 시설 보호자의 학대를 받는 어린이들이 안타깝게도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6살과 8살 난 동생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9살 A군. 4년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동네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대면 담배와 술 심부름은 물론 폭행까지 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생일 선물은 A군에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혼자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식사 같은 걸 잘 챙기지 못하고 조금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는 행위로. 경남 지역 아동학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1,500여 건이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0년엔 1,700여 건, 지난해엔 2,7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사이 82%가 증가해 전국 평균 52%가 증가한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최근엔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는 80% 이상인 가정 내 학대도 증가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좋게 이야기할 것들도 서로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 정인이법과 피해아동지원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엔 학대에 노출된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초여름같이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함양의 경우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껑충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빗방울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강수대는 폭이 좁고 이동 속도가 빨라서 지역마다 강수 시점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0도, 창원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5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10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의 연중 기획보도 지방소멸 상생 보고서 5번째 순서입니다. 경남 역시 인구 감소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죠. 이 가운데 65살 이상 인구를 놓고 보면 전입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층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고사리를 채취해 마당에 널어 말립니다. 함영군 마천면에서 가장 큰 마을인 이곳 창원마을은 고령화 비율이 44%를 넘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 이제 환갑 지나고 해도 저도 막내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이 어른들을 모시고 또 동네 일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고령화율은 지난 2011년 12.1%에서 2016년 14.2%, 2018년 15.5%, 2021년 18.4%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이 41%로 가장 높고 남해 38.9%, 의령 38.4%, 산청 38.3% 등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거제 12%, 김해 12.2%, 양산 14.7%로 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도농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고령층 증가에 따라 경상남도는 분야별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빈곤 해결과 사회 참여 분야는 일자리 5만 개 창출과 수당 인상, 시니어 인턴십을 통한 민간기업 고용 유도를 추진하고 건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과 치매관리 책임제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과 빨래방 서비스, 어르신 여가 공간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성군과 통영시, 창원시와 남해군 등 경남 지역 지자체 4곳은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외지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저희 고성군으로 이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고령층은 돌봐야 할 부담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 9,301명, 2020년 16,658명, 지난해 13,703명 등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이동 감소를 보였지만 65살 이상 인구는 2019년 1,134명, 2020년 1,826명, 지난해 2,30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내 분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이 노인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이제 세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노년층의 유입을 늘린다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산책 서창우 기자입니다.
조창희 초대전 시선이 머무는 곳이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원근법 대신 정면성을 통해 사물의 순수한 모습을 표현한 조창희 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창문화재단 기획공연 눈물진이 웃음피고가 오는 12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눈물진이 웃음피고는 경남 도립극단의 연극으로 선원에서 수행 중인 세 남자 이다와 바라, 하지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승교육사인 일정 이육 선생의 전통공예 그 아름다움에 반하다전이 오는 10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단청의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배합한 작품과 함께 일정 선생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라모니 앙상블과 피아니스트 윤홍천 리사이틀이 13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오페라타,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2번 A장조 등이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돌봄위원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펼쳐집니다. 함양문화원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함양문화원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통영시 봉평주공아파트 주민소통공간에 마련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나눔데이가 오늘 오전 통영 봉평주공아파트 주민소통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사천읍 주민자치 경남 주민참여 예산사업 맞춤형 컨설팅이 오늘 오후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자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창녕군수 후보에 김태환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도의원 함안군 2선거구의 빈지태, 창원시 5의 김영진, 창원시 11의 송순호, 양산시 2의 임정섭, 양산시 5선거구의 김경원 후보를 단수 추천했으며 경선 지역인 창원시 4선거구는 김경영, 김해시 4는 김종근, 김해시 8은 송덕상 후보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아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4시간 아동응급실 대폭 신설 등 생애 주기별 공약 10개를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박안수 후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걸어서 10분 이내의 공공놀이터 조성과 실내 놀이공간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16개 시장에 매니저를 배치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정보와 지자체 공모기획과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매니저가 배치된 양산 남부시장의 경우 3월 온라인 주문 매출이 1월보다 72% 느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그동안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경남의 축제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제25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개막한 데 이어 오는 8일까지는 제21회 진주 농계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부곡 온천축제는 27회째를 맞이해 온천욕과 함께 즐기는 노래자랑과 연극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13일엔 창원 아구데이 축제가, 14일엔 남해 미조항 멸치축제가 펼쳐지는 등 일상 회복과 함께 다양한 축제가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공공언어 직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반기에만 모두 6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6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5곳을 신규 배출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선정한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정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오는 23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문을 엽니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개 대도시에서만 운영돼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지만 이번 경남 지역 신설로 접근 편의성은 물론 업무 처리 기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2022년 2차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전국 255개 업체에 79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이 되면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드는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투데이 경남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제50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창녕 경화회관에 마련됩니다. 금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